거기 뭉클어져 죽이 되기 직전인 갈색의, 원래는 복숭아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물건이 세 덩어리 보인다. 집에 와서 그녀는 꼭 한 개를 먹었을 뿐이고 그 뒤로 잊어버린 모양이다. 달콤하고 상쾌하며 부드러운 시절을 잊은 그 갈색 덩어리를 버리기 위해 그녀는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펼친다. 최고의 시절에 누군가의 입속을 가득 채웠어야 할, 그러지 못한, 지금은 시큼한 시취를 풍기는 덩어리에 손을 뻗는다. 집어 올리자마자 그것은 그녀의 손 안에서 그대로 부서져 흘러내린다. 채속한 벽에 붙어있던 걸 떼어내느라 살짝 악력을 높였더니 그렇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건져 봉지에 담고, 그러고도 벽에 단단히 들러붙은 살점들을 떼어내기 위해 손톱으로 긁는다. 그것들은 냉장고 안에 핀 성애꽃에 미련이라도 남은 듯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문득 콧속을 파고드는 시지근한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흘린다. 얼마쯤 지나 그녀 어깨가 흔들리고 신음이 새어나오자 무용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듯 짖기 시작한다. 네, 파과라는 제목은 우선 직관적으로는 부서진 과일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부서지거나 한창 때가 지나간, 약간 시들어서 더 이상 상품으로 쓸 수 없게 된 그런 과일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소설의 제목으로 썼을 때는 한창 때가 지나간 그런 이제 시절을 접은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싶었던 그런 제목인데요. 한자를 조금만 바꿨으면 16살 한창 때의 그런 여성이 되는 거거든요. 약간 굉장한 아이러니를 담은 중의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보고 싶었던 제목인데요. 이 소설이 이제 외국으로 번역되어서 나갈 때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을 수 없다 보니까 아예 제목을 새로 만들어서 붙이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부서진 과일이라는 의미를 채택해서 나가게 됩니다. 특이한 인물 설정이라든가 비일상적인 공간 설정,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 자체가 문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초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학은 항상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어떤 곳인가를 꿈꾸는 것 같고, 지금 여기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문학이라는 예술이 항상 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와 그 소설 속 세계, 그 사이에 저는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때로는 현재 이 삶이 와, 그런 소설 같은 일이 다 있냐 할 때처럼 그 현실이 어떤 소설 속 세계를 압도해버리는 그런 사건들도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소설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적에는 많은 청소년 분들이 보시고 굉장히 좋아해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청소년들이 좀 제대로 이제 올바르게 자라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들께서는 굉장히 이 지점에 있어서 많이 우려를 표하시고, 어떻게 소설 속에 나오는 이런 주인공과 같은 삶,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세상에 이런 집안이 어디 있고 세상에 이런 일을 겪는 청소년이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표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소설 속 세계보다 훨씬 더 너무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설 속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직접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은 사실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얼마나 너무한지 그 너무함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경한 단어라고 많은 독자님들이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쓰지 않고 묻어두는 그런 사전에 잊혀진 말들, 그 말들이 안 쓰고 계속 내버려 두면은 그대로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들도 있고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기도 하고 굉장히 말 자체의 어감이 예쁜 그런 말들,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계속 쓰지 않고 사전 속에만 가둬두고 지내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들을 조금 발굴해보자. 약간 그 석탄 캐는 광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발견을 해서 써보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다음으로 문장들이 굉장히 또 길지 않느냐. 읽다가 숨이 찬다. 이런 말씀도 또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숨차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문장, 때로는 약간 숨이 가쁜 이런 문장들이 제 생각엔 처음에 의도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빠른 속도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빨리 끝장을 보고 싶고 결말을 보고 싶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향에 대한 약간의 저항감을 갖고서 어떤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없이 먼 길을 유유히 돌아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길게 긴 문장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독자님들께서는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보시거든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주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보다는 보여주고 싶은 몇 개의 포인트가 되는 장면들이 있다, 몇 가지 이미지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소설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저드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주제를 보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소설 속에서 어떤 한 개의 임팩트 있는 장면, 주인공이 주머니 속에서 빵을 꺼내서 계속 조금씩 뜯어 먹다가 결국은 빵이 하나도 남지 않고 가루만 남고 다 먹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왠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 있고요. 파과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노년의 여성이다 보니까 어떤 시장이나 운동센터에서 사람들이 어머님 여기 좀 보세요, 어머님 여기 들렀다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어머님을, 우리 사회의 어머님을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인공은 아주 쿨하게 그 자리에서 나는 당신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가를 대꾸를 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외국의 독자님들을 만나 뵙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은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문학번역원과 국내외 에이전시와 그리고 출판사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다른 나라의 독자님들을 만나 뵙게 해주시는 번역가 선생님들의 아주 큰 노고와 임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윗세대 작가 선생님들을 이제 생각해 봤을 적에 요즘은 한국 문학의 어떤 전체적인 경향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족, 민중 이러한 주제들보다는 약간 나 자신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젊고 활달한 그런 작가님들이 여러 방면에서 많이 활동을 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활동하는 그런 내력들이 모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또 다른 한국 문학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